There's no meat, but stuff tastes meaty. Delicious. Oh, good. 안녕하세요. 인사이트 코리아입니다. 최근 한 해외 커뮤니티에서 한국인들의 독특한 식습관에 관한 글이 올라와 화제입니다.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 미국인들에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는 한국인만의 식습관. 이에 수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저마다의 분석을 내어놓으며 토론 아닌 토론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직접 한국인들처럼 먹어봤다는 미국 유명 방송인의 반응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런데도 어떻게 살이 찌지 않습니까?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겁니까?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한 글의 제목입니다.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면밀히 관찰했다는 이 미국 네티즌은 한국인들이 매우 나쁜 식습관을 가졌다는 말로 글을 시작합니다. 한국인들은 손이 크고 맛있는 요리를 위해 재료를 아끼지 않다 보니 빵이든 밥이든 설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듬뿍 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버터와 크림이 많이 들어간 달달한 음식이 나오기도 하고 떡볶이나 김치볶음밥 같은 음식에도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했으면 한국인들은 해외에 나가서야 처음으로 무설탕 서양 음식을 경험하겠냐고 덧붙이기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글쓴이는 외국 음식들도 한국에만 오면 엄청난 음식으로 변신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식 피자만 보더라도 유럽보다 크기가 훨씬 크고 푸짐한 치즈와 토핑 때문에 두꺼워질 뿐 아니라 칼로리 역시 2배나 늘어난다며 생각해보면 건강에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한국인들은 비만이 적은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신이 한국 대학을 다니면서 본 여학생들은 모두 예쁘고 날씬해서 더더욱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글쓴이는 이 정도면 한국인의 DNA가 남다른 것인지 혹은 한국인들이 밥 먹고 난 후에 하는 무슨 비밀스러운 행동이 있기라도 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는데요. 그러자 한국에 대해 잘 알거나 한국 문화를 경험해본 외국인들로부터 많은 답변이 달렸습니다. 내가 언급한 음식을 매일 몇 끼니마다 먹는 게 아니니까. 한국 사람들은 빵과 간식을 좋아하긴 하지만 적당히 먹어. 과식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제일 큰 차이점은 식단을 조절하는 거야. 그러면 무엇을 먹어도 과하지 않은 한 괜찮지.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많이 걷잖아. 계단을 자주 이용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많이 먹지 않으면서 오래 일해. 또 일반적으로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사람들이 적당한 몸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이더라. 이 모든 것들이 비만율을 낮게 유지하는 요소들이지. 한국은 패스트푸드 매장에 1리터짜리 콜라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아는 한 그건 미국에만 있어.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1인분 양도 더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미국인인 나도 한 접시를 다 못 먹겠더라.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내 전 여자친구가 한국인이어서 그녀의 가족들과 한국에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 내가 말한 음식들을 한국인들이 매일 먹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답변하긴 했지만 내 아내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내 한국인 아내는 밥, 김치, 반찬만으로 하루에 2-3번 식사하고 후식으로 과일 조금 먹어. 나는 서양 사람이라 빵이랑 감자, 파스타가 필요한데 그녀는 그런 음식은 잘 안 먹더라. 이처럼 치킨이나 떡볶이,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들이 한국인들의 주식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은 디저트를 먹더라도 여러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 반면 미국인들의 식사 제공량이 유난히 많긴 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진짜 나도 한국에 있는 동안에는 야채를 많이 먹고 설탕은 조금 먹었어. 내 한국인 친구들도 간식을 많이 안 먹는 것 같아. 나는 한국에 5개월밖에 안 있었지만 매일 많이 걸어다녀서인지 20kg이나 빠졌어. 그냥 탄수화물이랑 단 음식을 적게 먹고 운동하면 돼. 한국인들은 모든 곳을 걸어다녀. 그게 날씬한 비결이지. 70대에서 80대 은퇴한 사람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활동적이더라고.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아. 미국은 교회가 넓어서 자동차 의존도가 높잖아. 내가 아는 사람은 20분만 걸어도 너무 많이 걸었다고 하거든. 한국인들이 살이 찌지 않는 이유는 활동적이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사실 미국은 땅이 넓다 보니 학교나 직장, 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해도 무조건 차를 타고 나가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 무조건 차로 이동하니까 걸을 일이 없고 걷는 사람들도 많지 않죠. 게다가 미국은 총기 소유가 합법인 나라이기 때문에
걷는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도시는 밀집되어 있어서 대부분이 걸어가도 되는 거리에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가게나 지하철역을 갈 때도 걸어가고 친구를 만날 때나 집에 돌아갈 때도 많이 걸어 다닙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한 세대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고 등산이나 산책을 하는 등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많죠. 근데 내가 보니까 요즘은 뚱뚱한 한국인들도 많더라. 생각보다 적지 않아.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많이 생겨서인지 25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보다 그런 게 없었거든. 서양식 생활 방식이 확실히 영향을 많이 줬나봐. 한국의 비만율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들 중 두 번째로 낮은데 이걸 보면 내가 말한 영향은 미미하다는 뜻이지.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음주 문화가 비만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한국 직장에서는 밤 10시까지 먹고 마시는 회식을 자주 하니까 지금쯤이면 사람들이 엄청 뚱뚱해질 만도 한데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 건지 한국인들 비만율이 높지 않은 건 항상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야. 맞아, 술 문화도 마찬가지야. 한국인들은 단지 맥주 한두 잔이랑 간식만 먹는 게 아니거든. 술집도 굉장히 많고 술 종류랑 안주 종류도 엄청 많아. 나는 한국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랑 술 먹으러 갈 때마다 술보다도 안주량이 제일 걱정돼. 몇 킬로그램이나 되는 삼겹살이랑 카스 4병 정도를 거뜬히 먹고 노래방을 가더라고. 등등 살찐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한국인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고 동시에 안주도 많이 먹는 것 치고는 비만율이 높지 않아서 신기하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답이 나왔네. 1번 1인분 양이 적다. 2번 많이 걷기. 3번 어느 정도의 유전적 영향. 한국인들이 적게 먹는다고? 내가 한국 친구들이랑 식사할 때 보면 엄청 먹던데 직장 동료들도 오히려 나보고 왜 이렇게 적게 먹냐 하던걸. 여기서 6년을 살았지만 한국인들의 섭취량을 따라갈 수가 없어. 나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날씬해. 아마 유전 탓이겠지. 그 많이 먹는다는 너의 친구들이랑 동료들도 날씬해? 내 친구들이 먹는 건 보통 정도던데. 그리고 대부분 헬스장을 다니더라. 사람들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유전적인 영향만이 유일한 이유는 아닐 거야.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 거야? 아니면 쌀을 한 1톤 정도 먹나? 한국 반찬은 주로 채소가 많잖아. 특별한 식단으로 먹는 건 아니야. 그냥 보통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인데도 그래. 내가 6년 동안이나 지켜봤지만 그들 중 그 누구도 과체중이 없고 대부분 명백히 날씬하다고 말할 수 있어. 근데 명심해야 할 점은 한국인들이 채소를 상당히 많이 먹는다는 거야. 그게 칼로리 섭취에 있어서 큰 차이를 만들지. 이처럼 한국인들은 많이 먹어도 살찌지 않는 유전학적인 특징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과 그냥 한국 사람들이 헬스장을 다니며 자기관리를 잘하고 평소에 채소를 많이 먹는 덕분이라는 의견들이 대립하기도 했습니다. 확실히 일리 있는 분석이네요. 해외 매체에서도 한국인들이 유독 날씬하고 젊어 보이는 비결에 대한 기사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을 위한 한국인들의 비법,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한국인들의 습관, 이것과 같은 기사들이 최근에도 연달아 보도되고 있죠.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좋은 피부와 건강한 몸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 연예인들 같은 경우 절대 늙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보인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인들한테는 체중 감량과 건강한 피부에 도움이 되는 특유의 생활 습관이 있다며 우리 모두 자기 관리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만큼 이러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여러 기사들이 말하는 공통된 특징 3가지는 바로 채소, 발효식품, 운동이었습니다. 앞서 해외 커뮤니티에서 네티즌들끼리 분석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네요. 한국인들의 동안과 몸매 유지 비결이 워낙 널리 퍼지다 보니 한국인들의 식습관을 따라해보자는 취지로 직접 한국인들처럼 먹어보는 해외 방송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채식 위주의 한국 반찬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민방송 CBS 모닝에서도 현재 미국에서 한국의 채식 요리로 한창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를 소개한 바 있습니다. 채식주의자인 한국계 미국인 조앤 리 씨는 자신의 SNS에 고기 없는 한국 요리를 올리면서 유명해졌는데요. 틱톡 팔로워 수만 300만 명에 달하는 그녀는 한국의 채식 요리에 열광하는 미국인들로 인해 코리안 비건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So that's pap. And this is, kind of my favorite mix of rice. You've got here brown rice, sweet brown rice, pearled barley, as well as a little bit of black forbidden rice, which is why it comes in that lovely color. And then we've got here mushroom kalbi, got here braised tofu, cucumber kimchi, japchae, keranmari, which is kind of Korean style omelet, some kale with some fermented soybean dressing. We've got here some soy glazed potatoes and then some pickled perilla leaf,
obviously pechu kimchi, and then some perilla leaf focaccia. I mean, the thing here is that like, there's no meat, but stuff tastes meaty. Right? Yeah. 조앤 리스의 요리를 직접 먹어본 CBS의 간판 MC 역시 모든 반찬들이 건강하게 만들어졌고 심지어는 고기가 안 들어갔는데도 맛있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날씬하고 젊어 보이는 한국인들의 식단을 따라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뜻밖의 외국인들이 잘 몰랐던 한국식 가정식이 많이 알려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들이 전 세계인들의 밥상에 올라가길 바라며 지금까지 인사이트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